1부터 100까지 짝수 출력, 그리고 1부터 100까지 홀수 출력. 자, 초이 값이 1이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 값은 계속 1씩 증가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하면 1부터 100까지 반복되는 반복문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출력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 출력에는 어떤 조건이 존재한다. 짝수인 수만 우리가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만 출력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출력이 아닌 조건문을 넣어줘야 된다. 자, 조건문 중에서 짝수를 이제 우리가 걸러내야 된단 말이야. 이 조건 안쪽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돼요. 요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 기호는 뭐냐면은 나머지 연산자예요. 자, i에 이제 1부터 100까지가 들어가면서 이 조건에 계속 조건 비교를 하겠죠. 근데 2랑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고 하면 0이겠죠? 그럼 0과 같겠죠? 그때는 뭐다? 짝수니까 이때 출력한다. 뭐를? i를. 자, 실행. 그러면은 짝수 출력이 잘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홀수는 뭐냐면은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전부 다 홀수만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은 짝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은 되지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건 짝수 구하는 공식이다. 질문. 자, 문제 2개 올려놨어요. 삼각형과 역삼각형 출력.
자, 일단은 역삼각형은 혼자 해보시고요. 삼각형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다 못 풀었으면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반복을 5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바깥쪽의 반복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반복문이 i가 로그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즉 6이 되면 반복문이 종료가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반복문 하나 더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int j를 만들어 줄 겁니다. j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j가 1이에요. i도 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 반복될 때 한 번 반복이 돼서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까지, 여기서 j는 1로 보시면 되고 i도 1로 보면 돼. 1이 1보다 작거나 같아.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 한쪽 실행한단 말이야. 이때 뭐 해주면 돼요? 우리는 출력해주면 돼요. 뭐를?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하고 실행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 계속 무한반복이야. 빨리 꺼줘야 돼. 여기서는 실수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엄청 많이 나와요. 1열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의도치 않은 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벌써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일단 하나씩 따라가 봐야 돼. 조금 전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다 치환을 시켜놓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반복문, 큰 반복문, 겉에 있는 반복문에서 이제 1이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처음 반복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j가 1이고요. i가 1이야. 그럼 뭐예요, 여기서? 참이니까 안쪽 들어와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실행하겠죠. 중간에 공백 하나 되어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2가 돼서 요 안쪽에 조건 비교하면은 j는 2예요. 2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틀린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반복문은 끝났죠? 그럼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일로. 뭐가 된 상태에서? i 값이 1 증가한 상태에서. 그럼 i 값은 2예요. 그러면 여기 조건 비교하면 참이죠. 그럼 들어와, 안쪽으로. 그 다음에 j 값은 다시 값이 초기화가 됐어요. 다시 변수 세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럼 j 값은 1이고 i 값은 2예요. 1이 2보다 작거나 같아. 맞는 말이죠? 출력해 한 줄.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조건 비교해. 2가 2보다 작거나 같아.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한 줄 출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출력되는 게 맞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 이 행위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프린트예요. 프린트 ln은 한 줄이에요. 얘는 그냥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가로로 나와. 이제 세로로 나오는 게 아니고, ln은 한 줄이었기 때문에 줄바꿈이 돼서 나오지만 얘는 이제 줄바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됐네. 그러면은 이 한 번 반복을 돌면 제일 첫 번째 반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반복을 하고 나면 요렇게 하나 찍혀. 그 다음에 i로 다시 요 반복문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걸로 빠져나가서 i 값이 1에서 자 2가 된 상태에서 참이니까 들어와.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조건 비교했을 때 참이니까 요거 출력하겠죠. 근데 이건 뭐야? 줄바꿈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 그 옆에 요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해? 또 올라가서 조건 비교하고 나서 또 참이니까 들어와서 찍어. 그럼 요렇게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이 돼, 이제 j가. 그러면 j가 i보다 크기 때문에 올라가. 그럼 이제 반복이 또 여기서 i 값이 3이 되면서 또 시작돼. 이게 몇 번 찍냐? 또 3번 찍어. 이렇게 3번 찍고 또 넘어가서 4 돼서 내려와서 또 4번 찍고, 그 다음에 5 돼서 내려와서 5번 찍고, 그 다음 6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종료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요거 끝난 뒤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바꿈이라는 게. 그럼 이때 뭐 넣어줘야 돼?
이거 그냥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냥 쓰면 줄바꿈이잖아. 얘 그냥 실행하면. 그냥 실행하면 이제 뭐가 된다? 이렇게 나온다. 질문. 없으면은 역삼각까지 하시면 돼요. 역삼각. 역삼각을 할 때도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 조금만 바꿔주면 끝나요. 역삼각도. 풀어볼게요. 자, 똑같아요. 역삼각도.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위에 할 때는 i의 초기값이 1로 잡혀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일씩 감소하는 형태로 가겠죠. 반복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다르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볼까? 어떻게 나오나?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자, 처음에 int i에다가 로우즈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바꿔줘야지. 1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실행. 잘 됐는데 전 거는 제가 이걸 이렇게 써버려서 그래. 왜냐면은 i는 5고 얘도 5죠. 그러니까 6이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데 작을수록 반복인데 아까는 i 값이 감소하는데 얘가 우측에 로우즈라는 값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반복이 한 번밖에 안 됐던 거고, 여기를 i로 변경만 해주면 i가 아니라 1로 변경만 해주면은 반복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몇 개 안 바꿨어요. 몇 개 안 바꿔서 역삼각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은 잘 푸는 게 아니고 안 됐을 때, 잘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나왔을 때 한 줄 한 줄 해석을 좀 하면은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줄 한 줄 해석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좀 전에 제가 여기 이 안에 로우즈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안 됐을 때 하고 뭔가 바꾸는 행위가 아니고요, 처음에 반복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야 돼. 그랬을 때 안 나오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찾으면은 어디에서 잘못되는지가 나와. 근데 이걸 안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뭐 적응이 안 돼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조금 이따 올려줄게요. 자, 해야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코드업에 어떤 문제집을 올려놨어요.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푸시려면은 여기 가입하기 눌러서 가입을 그냥 필수로 되어 있는 것만 쭉 하시고, 어렵지 않아요. 뭐 인증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가입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출력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린트 F 또는 스캔 F인데, 스캔 F는 이제 씌워넣을 거고, 이제 프린트 F로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출을 누르실 때 로그인을 하네.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이거 하다가 모르면 얘기해주세요. 제출할 때 자바로 선택을 해야 돼요. 로그인 안 해도 되는데, 원래. 어디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다. 제출할 때 여기 C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자바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바의 클래스는 반드시 메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대문자로 반드시 쓰셔야 돼요. 퍼블 클래스 메인부터 해서 우리 안쪽에 뭐 스태틱 하면서 메인 함수 있었죠? 그거 정확하게 입력해서 하셔야 되는데, 문제 풀 때 먼저 여기서 풀어보고 잘 된다 하면 여기로 가져와서 붙여넣고 제출. 요거를 그냥 제가 올려놨으니까
앞으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력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와요. 출력. 출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으세요 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입력받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서 그 값을 출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만약에 입력이 필요해 그러면은 자, 스캐너 자, 시스템.in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에 보면은 임포트 하면서 뭐 불러왔죠. 하나 더 있네. 자, 임포트하고 뭐 불러왔잖아요. 요게 원래는 이제 자동으로 안 불러와지는데 우리가 그 설정 세팅할 때 오토 임포트 뭐 그런 거 체크해가지고 이 스캐너를 따로 이렇게 임포트해서 안 불러봐도 알아서 얘를 써주면은 그걸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은 실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이제 받는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스트링 네임 스캐너 점 넥스트 라인 한 줄 입력 받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름 지금 변수에다가 뭔가 값을 안 줬어요. 그쵸? 이 스캐너라고 하는 얘도 있잖아요. 변수예요. 변수인데 앞에는 타입인데 객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천천히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일단 입력을 받으려면은 요걸 써줘야 돼요. 요거 그리고 요건 변수예요. 문자열을 담는 건데 입력을 받아서 요 변수에 넣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요게 이제 스탑인데 이게 켜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계속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상태예요. 이거 언제 끝나냐면 입력을 해줘야 끝나요. 여기다가 하면은 출력이 잘 되죠. 이름 홍길동이라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숫자 나이까지 입력받으래 그러면은 자, 문자 입력받을 땐 넥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고 숫자는 여기는 넥스트 인트라는 키워드를 써야 돼요. 인트. 그 다음에 실행하면 제일 처음에 이름 입력받아요. 홍길동. 그 다음에 나이 입력받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잘 출력이 되죠. 이거 어차피 올려놓을 거니까 필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푸실 때 참고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바에는요, 자바에 변수의 종류가 있어요. 일반, 참조 이렇게 있어요. 일반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int라는 걸 배웠잖아요. 제일 처음에 in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수만 담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린이라고 하는 타입은 이제 true 또는 false, 그렇죠? 그다음에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요거는 문자 담을 때 캐릭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제 1바이트에는 이제 8비트다.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일단 1바이트는 8비트다. 요거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얘는 뭐예요? 정수 계열이에요. 정수 계열. 정수 계열. 자, 분리는 뭐예요? 논리 계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수 계열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자, 바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트가 있고요. 인트가 있고요. 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는 이거는 문자 계열. 그 다음 논리는 불린이고, 그 다음에 실수 계열에는 플롯이랑 더블이 있습니다. 그 문자 계열의 캐릭터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사실 숫자가 이제 저장이 돼요. 문자 하나를 넣어도 우리가 소문자 A라는 걸 넣어도 실제로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97. 그리고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1바이트인데 얘는 그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컵, 그 다음 사이즈, 그 다음 사이즈, 그 다음 사이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 얘는 뭐 한 3만부터 마이너스 3만부터 3만까지. 얘는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 그리고 그 외에 더 큰 거 담으려면 요 롱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롱이라고 하는 타입을 쓰려면은 변수 그 대입 연산자 우측에다가 값을 넣어주잖아요. 그 변수 값 넣어줄 때 뒤에다가 L이라고 하는 거를 써줘야 돼요. 대문자 L을. 근데 이제 4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동 형변환이라는 거에 의해서 알아서 되긴 하는데, 자 아무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네는. 근데 이제 1바이트는 8개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 하나 저장할 때는요, 쌍따옴표로 하는 게 아닌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따옴표 하나짜리 쓰셔야 돼요. 그리고 캐릭터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은 문자 한 글자 딱 저장할 때 그때 사용이 돼요. 그리고 플롯이랑 이제 뭐 더블은 좀 정밀도 차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123 뭐저쩌고 12312 이게 이제 플롯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더블은 3.123 123 123 123 좀 더 정밀도가 높아요. 정밀도 차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더블 쓴다라고 하면 뭐 따로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플롯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면 뒤에다가 F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뒤에다가 F. 뭐 예를 들어서 나 여기다가 변수 만들고 여기다가 5.5라는 거 넣을래 라고 하면 5.5 하고 뒤에 F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얘는 근데 그냥 써도 돼요. 이렇게 그냥 써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어떤 걸 공부하려면은 사실 C 언어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C 언어를. 자, 요거는 그냥 어차피 영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 아니면 검색해 보시면 돼요. 변수의 뭐 타입이나 이런 거, 자바 변수의 타입 이런 거. 그래서 컴퓨터를 까보시면은요, 메인보드가 있죠, 그죠? 안에. 그 메인보드 말고 뭐 저장 장치에 뭐 하드디스크 또는 SSD 같은 것들, 그쵸? 그리고 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펜 같은 게 막 돌아가요. 그 펜을 치워보면요, 조그만 어떤 칩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CPU라고 합니다. 이 CPU라고 하는 건 연산을 담당해요. 연산. 그리고 하드디스크랑 램은 뭐냐면은 저장 장치예요. 저장 장치. 그래서 하드는 용량이 큰 대신에 속도가 느리다. 근데 하드디스크 말고 램은 요 하드보다 훨씬 용량이 적어요. 그럼 하드 보면은 1TB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램은 막 이제 뭐 요새는 뭐 16기가 정도 기본 쓰니까 뭐 16, 32 그 다 더 나아가서 뭐 64, 그죠? 아무튼 엄청 빨라요. 용량이 작은 대신에.
제가 요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가 요리 재료 창고, 그리고 요리사가 이렇게 있죠 앞에. 그럼 요리사들이 이렇게 앞에다가 재료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리사는 실제로 뭔가를 수행하는 CPU예요. 그 다음에 요리사가 자기 앞에서 이제 뭐 어떤 걸 굽기도 하고 뭐 삶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 메모리는 이 요리사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엄청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데이터를 찾고 다시 나오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대신에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우리 컴퓨터가 지금 PC를 껐다 켜도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남아있어요. 램은 근데 날아가요 다. 여러분이 그래서 부팅을 하면은 컴퓨터가 이제 운영체제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요 램에 의해서 그렇다. 램에서 올바른 데이터가 이제 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다. 근데 하드디스크는 컴퓨터 꺼져도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말고 이제 램을 좀 가정해서 설명하면은, 우리 운영체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학원 컴퓨터 기준으로는 윈도우, 그렇죠? 그리고 또 맥도 있을 거고요. 보통은 이제 한 가지 프로그램만 켜놓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앞에 보면은 요거 인텔리지에 켜져 있고, 메모장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웹브라우저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상 녹화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스코드 이제 이렇게 켜져 있어요. 동시에 막 켜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램을 혼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램이 이제 이런 한 뭐 4-5개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얘네들이 램이 4-5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메모리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램이 8기가야. 내 램이 8기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요거 1기가, 요거 1기가, 뭐 요거 2기가, 뭐 요거 2기가, 요거 2기가 여러 개 켜놨을 때, 그러면 램보다 허용하는 게 8기가보다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도 일단 하는 데는 뭐 오류 뭐 꺼지거나 이런 거 없고, 대신 느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가 이제 나눠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메모리가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얘한테 이만큼 시간 할애해주고, 요만큼 할애해주고, 잠깐 들어갔다 또 나오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램이 그 용량이 크면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컴퓨터 사양률이 높아요. 안 좋은 컴퓨터에다가 램을 높게 박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만든 이 자바 프로그램도 실행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램을 사용하는데, 그 램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가상 램이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 그리기 나름이긴 한데, 요 반 잘라서 여기를 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뭐 더 위쪽에 뭐 코드의 영역과 뭐 데이터의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쓰는 지역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요 스택에 저장이 된다. 그게 뭐냐면은 메인 이제 메서드라고도 하고 함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지역 변수들은 여기 스택이라는 공간에 차곡차곡 쌓여요. 스택은 이제 쌓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면 이런 변수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int i는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변수라고 하는 이 i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진다.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그 공간에 i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요. 그 안에 1이 들어가요. 숫자 1. 근데 이 i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4바이트. 자, 아까 제가 불린 타입, 뭐 캐릭터, 그 다음에 쇼트, 뭐 그 다음에 뭐 롱 등등 플롯 이런 것들 다 이제 요런 공간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스택에. 자, 요거는
듣기만 좀 잘 하시고 앞으로 이걸 방금 전에 했던 개념을 몰라도 어차피 배우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D 한번 설명할까요? %D. 자, 여기서 이제 입력하는 건 끄고 int n은 10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n 하고 출력하면은 뭐 나올까요? 당연히 10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 아니, 프린트 f 할 때는 요 f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다가는 %d라고 넣어줘야 돼요. 줄바꿈이 없기 때문에 뉴라인 했던 거 있죠? 기억나시죠? 요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d에는요 10진수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n은 실제로 뭐예요? 10이죠. 그럼 10이 요 %d가 d라고 되는 요 부분에 치환이 돼서 들어가요. 출력은 똑같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d를 쓰시던 그냥 프린트 ln을 쓰던 그건 자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요게 더 편리하고요, 어떨 땐 요게 더 편리해. 뭐 우리 막 구구단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거 할 땐 이게 좀 더 편해.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출력됐을 때 모양은 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각각 자리마다 첫 번째 있는 얘는 여기 치환이 되고 얘는 여기 치환이 되고 얘는 여기 치환이 돼요. 그래서 자 1 넣고 1 넣고 1 넣으면은 출력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야겠죠. 이거를 프린트 ln으로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선택. 뭘 쓰던 자유다. 결국엔 둘 다 어쨌든 출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해서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지금 숙제는 뭐냐면은 숙제 있어요. 자, 자바라고 하는 거는 자 뭐냐면은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OOP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이 OOP의 특징 있죠. 요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주말 동안에. 뭘 보든 상관없어요. 대신 그냥 어디 가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안 돼. 천천히 읽어보고 아 이게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하고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숙제는 요거 2개 정리해서 오시면 된다. 뭐 정리 숙제라고 해도 제가 뭐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집 가서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자바가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시작하는 느낌? 지금이. 그래서 이 정도는 검색해서 정리를 해놔야지 앞으로 이제 있을 어떤 내용에 조금이라도 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다. 정리해서 오시면 되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